김동섭의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의 또 인사이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물론 뭐 성에는 안 차지만 그래도 제법 올라온 것 아닌가 싶은데 위쪽으로 상승을 더 열어놓고 계셨었잖아요. 미국 증시도 상승하면서 화답을 했네요. 분석해 주십시오. 어저께 미국장 상승은 그 코로나 백신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을 상승시켰다라고 봐야 되겠죠. 장중에 그 러시아에서도 세계종에 대해서 백신 가능성이 임상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미국에서도 또 우리나라에서도 계속해서 백신 개발을 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빨리 백신을 개발해도 임상이 끝나는 시간까지 계산하면은 글쎄요. 그들은 뭐 6월, 7월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 올해까지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빨리 되면 좋겠지만 임상이라는 것은 항상 부작용까지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임상 마무리되는 시점까지는 시장이 흔들릴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장은 심리 게임입니다. 시장이 어려울 때는 그 심리가 악화되죠. 시장이 좋아질 때는 또 그 악화된 심리가 회복이 되면서 주가는 올라갑니다. 우리는 백신이 만들어져서 코로나가 완전히 퇴치되는 시점, 그 시점을 바라보는 게 아니죠. 시장이 노력하고 있고 뭔가 진행되고 있을 때 시장은 올라간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올라가는 자리일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 아마 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 또 수십조 달러의 뭐 주가 부양에 대한, 경기 부양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달러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죠. 근본위로 가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새로운 경기 부양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저께 미국장이 3% 정도 상승했어요. 3% 상승하면서 제가 어저께 차트상으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65일선 위로 올라오는지 봐라. 그 얘기를 했죠. 후행 스팬이 살짝 깨졌지만 회복될 거고 월봉 완성형은 이틀이 남았으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저께 종가상으로 보시면 65일선이 올라왔어요. 위쪽으로 안착을 했습니다. 특히 65일선이 어디에 있냐면요. 양이 이렇게 만드는 상단선, 선앤스포 1과 이렇게 마주하는 부분에 65일선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깨질 자리가 아니었는데 시장 패닉으로 해서 깨진 거거든요. 자,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일단 이 자리가 완벽한 지지력으로 작용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4월 달은 흔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요 음봉을 어느 정도 메워주는 양봉이 출해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오늘이 일단 3월 마지막 장이잖아요. 우리나라도 또 미국도.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의 모습 또 윈도우 드레싱이 들어오는지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시장상으로 보면은 월봉이 이 양원에서 끝나지 않고 양원 상단선 부분 60월선 근처에서 끝나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상당히 긍정적 시그널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봤을 때 일단 시장은 추가적 패닉은 좀 없을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V자 반등이냐 아직도 공포가 남아있느냐 이 얘기가 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V자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단 시장이 안정될 수 있는 공간에 접어든 것은 인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시장에서 좀 투자를 망설이시는 분 또 아니면은 많이 물려서 고생하신 분 입장에서는 일단 기회를 좀 보면서 접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뭐냐면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잘 캐치해서 가느냐. 시장의 항상 주도주가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대응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외국인 자본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이때까지 외국인 자본은 여러 군데서 들어옵니다. 유럽계, 중동계, 또 아시아계, 미국계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일반적으로 롱 포지션으로 가져가는 것은 이제 미국계입니다. 그 다음에 약간 숏으로 가져가는 쪽이 유럽계고요. 중동이 중간 정도인데 이 중동계 자금이 이탈을 하고 있죠. 중동계 자금이 약 16조 정도 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국 국부펀드에 문제가 좀 발생할 거를 이제 미연에 방지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데요. 지금 그 국부펀드뿐만 아니라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프로그램 매도입니다. 지금 베이시스가요 계속 백워데이션이 1.1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 베이시스가 한 마이너스 0.12 정도 되는데 지금 백워데이션 1.2 정도 되니까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도가 시장을 계속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프로그램 매도가 거의 외국인입니다. 프로그램 매도에서 차익과 비차익이 있죠. 차익은 기관들이 만지는 자금이고요. 비차익은
외국인들이 만듭니다. 근데 외국인들의 비차익 자금이 계속 나가고 있어요.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지금 거래소도 마찬가지고 비차익에서 많이 나갑니다. 이거 보시면 이쪽이 비차익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비차익 자금이 굉장히 많이 나갔다라는 것은 거꾸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반등이 시작되면 다시 다 시장으로 들어올 돈이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락의 끄트머리라면 나갔던 프로그램 매도는 매수로 유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반등할 수 있는 총알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선물과 현물과의 베이시스 이거를 어떻게 맞춰줄 거냐에 대한 싸움인데 제가 볼 때는 현물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면 또 선물에서 강한 매수가 들어온다면 시장은 상승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높다. 이런 부분을 좀 한 번쯤 생각하시면 접근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삼성전자하고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삼성전자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100% 개인입니다. 100%. 그러니까 개인들은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제가 볼 때 그거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고의 기업이잖아요. 우리나라 최고고 세계적으로는 거의 뭐 반도체나 이쪽에서는 따라잡을 수 있는 곳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머릿속에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도 300만 원짜리로 갈 수 있어. 그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가격이 300만 원이거든요. 250에서 300 사이입니다. 왜냐하면 액면가를 분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65억 주거든요. 아마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받아놓으면 10년 뒤에 내가 예금 유산으로 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 좀 하는 것 같은데 그때와 지금 경우가 좀 많이 납니다. 이 가격이 사실은 옛날에 1997년도 그 가격이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굉장히 많이 갈 거다라고 했었는데 결국은 진짜 300만 원 갔거든요. 삼성전자가 외국인이 사지 않고 개인이 삽니다. 지금 보시면 수급 구조를 보시면 외국인이 산 거는 이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개인들이 한 번 매도를 했고 그다음에 계속 매수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 시장은요 참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개인들이 산 종목은 안 갑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이번 상승장에 삼성전자가 가서 개인들이 진짜 현명한 선택을 해서 시장의 위너가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죠.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좀 시장에 대한 착시 효과를 좀 가져오고 있는 것 같고 투자가들도 그 착시에 지금 한눈 파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삼성전자가 갈 거냐 안 갈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기술적으로 삼성전자를 보면 일단 월봉상으로요 20월선 지난번 제가 얘기했던 것도 다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지수와 똑같이 올라온 거 맞거든요. 그러니까 지수에 같이 가는 종목인데 투자라는 것은 내가 투자한 금액 대비 상당한 수익을 가져가야 그 투자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계속 샀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10%를 먹기 위해서 그 돈이 들어왔을까요? 일목균형파상으로 갈 수 있는 공간은 정해져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주도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도주로 삼성을 생각하는 개미들이 올바른 판단이니까 이게 진짜 개미인지 아니면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따가 과거사를 보면 개미들이요 이렇게 결속력이 강한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일정 부분 되면 이익 실현하고 빠져나가는 게 개인이었다고요. 근데 지금 개인들이 아주 대동단결해서 들어갑니다. 동학혁명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오히려 이번 주도주는 삼성전자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아마 차화정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정유가 유가 때문에 조금 약간 흔들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기술적 분석상으로 우리나라 시장의 모습이거든요. 삼성전자가 똑같이 올라온 거예요. 이만큼 같이 올라왔어요. 근데 기술적 분석상으로 보시면 지금 1980까지는 지금 가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이. 근데 아마 1980을 가기 위해서는 항상 반등했을 때 제일 중요한 자리가 있어요. 21선. 제가 일봉을 째놨어요. 21선이 1767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 돌파 시도가 돼야 됩니다. 오늘도 장중에 올라오다가 밀렸거든요. 근데 미국은 21선을 갖다 붙였어요.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21선까지는 갖다 붙일 거다. 그러면 지금 약간 흔들렸지만 결국은 다시 올라가지 않겠나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 21선을 돌파하지 못했을 때는 한번 밀립니다. 근데 돌파가 환율로 보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아까 삼성전자 이런 것보다는 새로운 종목
외국이나 기관이 많이 산 다른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찾아보시는 게 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화요일입니다. 어려운 장이지만 기회가 항상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전히 이제 위쪽으로의 방향성을 열어놓으시면서 다만 이제 종목별 대응은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코스피는 1.3%, 코스닥이 2.9%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는데 여전히 뭐 코스닥 쪽의 에너지가 연일 강한 흐름들 펼쳐집니다. 지금 뭐 추세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런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지요. 시장 공감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